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린 37회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모두 기다리다 지치셨죠? 오늘은 37회 예고편에 대해서 대본 노출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숨겨진 내용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공진단이 진상고의 자식이라는 유전자 검사지를 받아든 홍혜교의 모습이 나오는군요. 이로써 박도와 고필승, 공진단까지 세 주인공이 모두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지만 공진단이 공시지안의 혈육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니 정말 기쁘죠. 이제 진상국의 아들임이 드러났으니 과거의 거짓을 폭로할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금자와 홍혜교가 진단의 정체를 전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고편 속 홍혜교가 유전자 검사지를 받는 장면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마리아가 공진단이 가짜임을 밝혀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홍혜교가 검사한 결과지를 몰래 빼앗아 공진단과 공대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혜교가 처음 손톱가게를 찾다 필승의 아기 사진을 발견했듯이 마리도 몰래 숨겨둔 검사지를 우연히 발견할 것입니다. 홍혜교, 당신은 정말 허술한 사람이네요. 공진택과 공진단의 형제관계를 숨기려 했는데 결국 마리에게 발각되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홍혜교는 검사지를 손에 쥐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우리 진단이가 회장님의 아들이 아닐 리가 없어. 그녀는 분명 과거에도 유전자 검사를 했던 기억이 갇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진단이 공대길의 혈육이 아니라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미 공시의 돈을 누리며 살았으니 이제는 절대 그 권리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공진의 양자로 들어간다면 상고자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홍혜교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상고자식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은 나중에 고민할 일이고 지금은 무조건 진단이 진택의 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진단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당장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상고를 적절히 조율하기로 합니다. 홍혜교는 진상고에게 필요한 거액을 약속하며 진단이 AP-B그룹에 입사할 수 있도록 부탁할 것입니다. 상고씨, 우리 진단이 AP-B그룹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진택 양자가 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애교야, 그렇지 않니?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끊으려 하느냐? 그녀는 애원하며 다가갑니다. 진단이 어릴 때부터 여러 대접을 받지 못한 걸 상고씨가 이해 못할 리 없지 않나요? 공진택 회장의 아들로 만들어주세요. 홍혜교는 공진단이 공진양자가 될 경우 상고씨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회사를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춤추고 노래하는 것 좋아하시는 상고씨를 위해 고고 엔터라이프의 양자로 들어가는 소식을 드릴게요. 상고는 애절하게 매달리는 홍혜교를 보며 마지못해 수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차용증을 보여주며 이건 무엇이냐? 애교야 라고 말합니다. 홍혜교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황을 피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차용증은 단지 진단이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워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홍혜교는 상고가 비밀을 지켜준다면 진상구가 소유한 부동산 및 APP 주식의 1%를 증여하겠다고 쓰여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홍혜교는 진단이 공진양자가 되기 위해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유전자 검사지를 숨겨놓았던 것처럼
그 검사지를 없애버리거나 숨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발 변수가 발생합니다. 마리에게 집에서 전화가 오는 것이죠. 공대근은 진단의 양자 등록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는데 필요한 서류를 깜빡 잊고 안 가져온 겁니다. 공대근은 아쉬운 마음에 홍혜교에게 부탁하려 했지만 마침 그때 홍혜교는 진상국의 집에 잡혀 있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대근은 마리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마리야, 집이니? 할머니께서 잘 됐다. 너 진단 엄마 방에서 진단의 서류 좀 가져와라. 엄마가 서류를 다 준비해 두셨으니 봉투만 가지고 오면 돼. 아무것도 모르는 마리는 네 알겠어요. 라며 기숙사를 찾으러 나서지만 서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럴 리 없는데. 아마 엄마가 깜빡하고 못 가져왔나 보네. 마리야, 아마 옷장이나 서랍을 뒤져보면 나올 거야. 마리는 반박합니다. 할머니, 함부로 엄마 방을 뒤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너도 가족 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내가 뭐라 하니? 진단이, 이건 엄마께 얘기하면 돼. 마리야, 잊지 말고 빨리 서류를 찾아서 도준이랑 여기로 와. 마리가 전화가 끝난 후 홍혜교의 방을 샅샅이 뒤져보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자 난감해하는 순간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서류철이 보이는 겁니다. 마리는 그 봉투를 끌어내며 할머니 찾았어요.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무심코 서류를 살펴보는데 유전자 검사라는 이상한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유전자 검사? 이건 우리 필승 오빠랑 엄마가 했던 그 검사잖아. 그런데 왜 이게 엄마 방에서 나온 거지? 마리는 호기심을 느끼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서류를 넣은 채 도준에게 연락합니다. 그렇게 마리는 공대근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고 거기서 공대근이 진단의 입양 과정을 맡고 있던 변호사와 만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할머니와 인사한 마리는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합니다. 이거 맞죠? 할머니가 가져오라고 하신 서류요. 그래, 잘 찾았어. 그런데 왜 삼촌 엄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서류를 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숨기기라도 하려는 것인지. 공대근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펼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진단의 인적 사항이 아닌 공진과 공진단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진상에게 자신의 지분을 주겠다는 각서가 담겨진 차용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공대근은 기절할 것처럼 뒤로 물러서고 결국 변호사도 놀라서 서류를 보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지를 통해 공진과 공진단이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게 비밀이 밝혀지게 되고 홍혜교는 결국 수연이 당했던 것처럼 유전자 검사 결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리 덕분에 공진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서사가 펼쳐집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땠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